안녕하세요. 신윤식입니다. 일전에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반일 불매운동과 관련돼서 그 산업과 관련된 시점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도 아직 뭐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그 소비재, 뭐 맥주라던가, 뭐 유니클로 얘기는 요새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뭐 이런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혹자분들은 뭐 제가 들어가는 카페에서도 어떤 분은 아주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렇게만 좀만 가면 일본은 패망한다. 불매운동 조금만 더 가면 일본 망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신념까지도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나라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매운동이 일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 저는 그 상상 자체가 너무 좀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도 더 크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땅덩이도 큰 거 혹시 아시는 분 많이 모르실 거예요. 훨씬 큽니다. 인구수도 많고 규모의 경제도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불매운동 몇 달 해가지고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답답했고, 저번에 그 KBS의 열린 토론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저는 자주 듣는데 굉장히 이제 선동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어떤 청취자분이 이를테면 불산 얘기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3개월치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3개월 동안 그거 가지고 사용을 하고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우리 걸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정말 그게 웃음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 거를 또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제품이 됐든 설계, 공장 설비, 제작, 시제품 제작, 인허가까지 하는데 돈은 수천, 수억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힘들고요. 기간 자체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 걸 쌩 무시하고 몇 달 만에 만든다? 그럼 누가 만드실 건가요? 대기업에서요? 대기업이 모든 걸 다 가져간다고 맨날 욕하셨던 게 좌파잖아요. 그러면 역량 있는 어떤 기업에서 만든다? 그분들은 뭐 수익을 안 보고 그런 일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그 기업들이나 다른 데 하고 있는 것들은 만들고 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뭐 국내 생산해가지고 해외에 팔 수 있다? 그 시간 무척 오래 걸립니다. 지금 무슨 뭐 간에 수공업 하고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닌데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방송에서까지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 나라 언론 정말 기레기들 썩었구나. 너무나 방송으로 이 국민들을 호도하는구나. 그걸 또 그거 휘말려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오늘 잠깐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지금 상황과 빗대어서 얘기를 해볼까 싶었거든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왔고 우리나라 조정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대피를 하고 그쪽에서도 계속 명분을 가지고 군신관계를 유지하던 나라의 명나라인가? 청나라였나? 명나라였죠? 그쪽에다 뭐 틀린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계속 군신의 관계로 머리를 조아리고 오랑캐는 결국은 조정을 무너뜨리고 군신의 관계를 다시 그러니까 군신의 관계를 맺었죠. 그 과정에서 김윤석 씨로 대표되던 그 김윤석 씨가 분했던 그분들은 명분파, 그리고 이병헌 씨가 역할을 맡았던 쪽은 실리파. 극렬하게 싸우죠. 지금 현재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리파는 없죠. 명분파만 있죠. 그리고 반일, 이런 극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들을 호도하기 좋은 프레임이 반일 감정인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뭐 일본 하면은 일본과 어떤 트러블이 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우리나라를 지지하고 일본을 싫어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떤 프레임이 짜여지면은 반일만큼 결집하기 쉬운 프레임이 없어요. 그때도 보면은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오랑캐와 어떤 릴레이션십을 맺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극명하게 싸우고 가다가 싸우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민초들이었죠. 자기네들은 뒤에서 칼 들고 그냥 명령만 내려요. 지금 똑같죠. 고생하고 힘들고 목숨 날아가는 거는 다 민초들이었었어요. 지금도 보면 이리저리 개고생들 밑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애들은 그냥 입만 떠벌리고 명분만 얘기하고 자꾸 허도하죠. 지금 아마 일본에서 들어오는 부품들 들어오는 와요. 힘들죠. 대신에 절차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해당되는 직원들은 페이퍼 만들고 대응하고 하면서 더 복잡해진 절차를 어떻게 하든 해결하냐고 애를 쓸 거예요. 사실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은 회사 중역,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급여 많이 가져가는 이유 단 하나예요. 밑에 직원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밑에 직원들이 부딪히다 안 되면 윗사람 얘기하면 윗사람들이 가가지고 해결하고 쉽게 만들고 이렇게 되죠. 보통 회사들이 다 그래요. 밑에서는 극렬하게 싸우더라도 위에서는 어떤 명분을 해서 쉽게 풀어주고. 그게 전부 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윗대가리라는 사람이 선빵 쳐가지고 일을 틀어놨기 때문에 밑에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톱다운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방식에서 톱에서 해결을 안 되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 가면 당연히 더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답답한데 그 남한산성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영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군신관계 결국은 맺었죠? 그리고 극렬하게 명분 그렇게 떠들었던 김윤석 씨는 극 중에서 자살하는 걸로 나오죠. 죽음으로써 자기는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군신관계로 사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밑에 있었던 민초들, 남한산성에 살고 있었던 민초들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조정 대신들이 왔을 때는 더 힘겹게 군역의 의무도 다 하고 온갖 걸 징발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떠나와서 평화롭게 사는 맨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전 이 부분이 많은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초들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윗대가리들이 가만히 있어주는 게 오히려 지금은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금 평온하게 일상을 생활을 하고 매일마다 한 달 급여를 벌고 생활을 하기 위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애를 쓰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위에서 제발 일을 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기 끝내시거나 그냥 내려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회사, 기업, 배를 침몰시키지 말고 이쯤에서 좀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